자, 드디어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비리 의혹이 많은 사람인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두뇌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잘 알 수가 있겠죠.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일인 줄 아시겠죠? 본인도 사실 알 겁니다. 알고도 인정을 안 할 뿐인 거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요 사건들을 묶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번에 청구가 된 것인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될 거고 투표에 붙여지겠죠. 진짜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똥들은 이것마저도 마치 검찰이 조작을 했다는 것 마냥, 검찰이 악의 근원이라는 것 마냥 용천 지랄대를 해댈 게 아주 뻔히 보입니다. 기사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와 3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특경법상 배임, 특경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이용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014년 8월 정진상 씨, 유동규 씨 등과 공모를 해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이용 화천 디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사업자를 시행자로 선정하게 함으로써 2023년 1월까지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정진상과 유동규와 공모를 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 이익 6,725억 원의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830억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민간사업자에게는 4,895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즉 본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자, 근데 대장동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성남FC 불법 후원금 명목으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니까 이건 다 아시다시피 두산건설이나 네이버 등 관내기업 인허가 청탁 들어주는 조건으로다가 성남FC 뇌물을 받게 한 혐의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 아직 이재명 대표의 공식적인 대응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뭐라도 올라왔나 봤는데 아직 아무것도 입장문 올라온 게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 굉장히 골치 아플 거예요. 이재명을 감싸면 범죄인을 옹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근데 당대표가 구속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을 겁니다. 또 공천도 받아야 하고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든 의원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물론 체포동의안 부결은 시키겠지만 지금 정의당도 이렇게 돌아선 마당에 국민들이 이런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기 때문에 진짜 씩씩대고 있을 거예요. 아우, 저 하자 많은 새끼 대표로 앉혔더니 진짜 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네. 이래서 사람 잘 들여야 돼. 이상한 놈 때문에 우리가 다 피본다니까. 이러고 있을 겁니다. 아주 100%예요. 특히나 친명이 아닌 비명, 반명, 친문 의원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이재명을 감싸면서 한패가 될 것인지 아주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을 텐데, 하나 분명한 건요, 민주당이 이 체포 동의안을 부결을 시키게 되면 그 이후로 국민들의 눈밖에 좀 더 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재명을 끌어안고 가다가 다 같이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완전 조국 사태꼴 2탄 시작되는 거거든요. 조국 사태 때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무슨 민생이건 뭐건 다 외면한 채로 조국 하나 감싸다가 진짜 폭망했었잖아. 정권 내주고 지선 처참하게 패배하고 그 도화선이 된 게 바로 조국 사태거든요. 근데 이 이재명은 그 조국 사태를 훨씬 넘어서는 스킬이지 않습니까? 만약 민주당이요 이런 범죄인의 옹호를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조국 사태 때보다 훨씬 더 큰 후폭풍을 맞게 될 거예요. 거의 100%입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디 동네 이장만도 못한 사람이 당대표에 앉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고. 지금 보면요 동네 이장도 엄청 후하게 쳐준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뒷골목 건달만도 못한 그보다 나을 것도 없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그리고 당 대표로 앉힌 모질이 민주당 그리고 이런 범죄인을 무지성으로 지지했던 사람들 진짜 다 대가리 받고 반성해야 됩니다. 나라를 거의 파멸로 몰아넣을 뻔했어. 난 이재명 대표가요 제발 좀 당당한 면을 이제는 한 번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꼬라지를 보면요 당당함이라고는 진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를 않아요. 뭐 무검유죄, 유검무죄 거지 같은 소리만 나불대지. 아니 당당하고 도덕적이고 청렴하다면서 근데 왜 국회 뒤로 당 뒤로 숨냐고. 그렇게 당당하고 도덕적이고 청렴하면 한번 증명을 해보던가. 소환조사 받을 때도 입 싹 다물고 내가 입 벌리면 말을 하면 정치검찰의 창작 소스로 이용이 된다고 하지를 않나.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으면 이 사람이 진짜 당당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는 말마다 맨날 나는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다, 죄다 모른다고 하는데 이거 당당하게 보이세요? 거짓말은 또 오죽합니까? 정작 지가 대장동 설계자로 비리의 원점 도둑들의 소굴로 지명이 돼가지고 이렇게 소환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는데 과거에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라고 국민 앞에다 대고 개 구라를 쳐대지를 않나. 그것도 몇 번씩이나.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짓거렸다가 아는 사람이었다는 게 들통난 게 그게 몇 번이나 있고. 이 정도면 여러분 시대의 사기꾼 아닙니까? 이게 사기꾼이지 뭐야. 국민 앞에 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자, 앞으로 말이죠.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민주당에서 긴급 의총을 열 거거든요. 거기서 지도부와 친명은 당론으로 부결을 반드시 누르자고 할 거고 비명과 친문은 당론으로 정하는 것까지는 말도 안 된다며 의견 트러블들이 일어날 겁니다. 뭐 물론 당장을 위해서는 부결을 시키겠지만요. 그러나 총선을 치러야 하니까 이번 한 번만큼은 넘어간다 할지라도 국민 여론은 분명히 이것 때문에 나빠질 거고 그제서야 이탈하는 작자들이 조금씩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엔 이제 비명계 즉 반 이재명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키는 비명들이 쥐고 있고 얘네도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이재명이 지들 공천을 안 줄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끌어내리든 탈당을 하든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래야 본인들 다음 총선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재명 개인의 비리를 공당인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해서 쉴드를 친다면 이게 더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묻으면 망한다라는 공식이 이제 세워질 겁니다. 이번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되더라도 이재명 묻으면 좆된다라는 걸 다 인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또 의원을 해 먹어야 하는 이재명에 반하는 의원들은 제 살 길 찾아 나오게 될 거예요. 99.9%입니다. 전 이제부터 이재명의 페이스북 좀 보고 있으려고요. 대체 또 무슨 헛소리를 해제끼나 확인 좀 하게. 오늘의 샤인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